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 수료 전에는 언론에 비춰지는 정치인을 그냥 보고 주관적인 판단을 하다 보니까 보수 아니면 진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지는 시각으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책 아카데미 수료를 하고 나서는 경제는 보수나 진보 같은 이런 이념이 아닌 제대로 된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87회 1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프루토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지난주에 청와대 관련해서 네. 기밀 유출이 됐다 뭐 이런 뉴스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1년 4개월이나 지난 이슈긴 한데 바로 네. 최근에 지금 다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이제 군 장성 인사 자료를 가지고 지금 현 육군 참모총장을 만났는데, 만난 것도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 군 장성 인사 자료를 분실을 해가지고 그게 또 이슈가 계속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청와대 기강회의 문제로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또 어제 보니까 작년 11월 달에 군 인사 관련 청와대 내부 문서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제 무단 유출된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작년 11월에 벌어진 일이죠. 그래서 청와대가 이제 파견 영관급 장교들을 다시 이제 국방부로 원대 복귀시키는 이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11일에 밝혔습니다. 네. 뭔 소리예요? 지금 행정관 문제가 1년 4개월 전에 일어난 거예요? 네, 2017년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지금 육군 참모총장이 그때도 참모총장 했었어요. 네. 그때 임명된 지 한 달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안보 보안 문제하고 이제 또 기강회의 문제가 같이 겹쳐가지고 어떻게 해서 뽀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밝혀졌냐는 것도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만났다는 사실은 그 이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수근수근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문서를 분실했다는 내용은 극소수만 알고 있는 진짜 건데, 그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이게 외부로 유출됐다라는 건 내부 고발 문서가 어떤 내용의 문서였는데? 그것도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이제 무슨 기밀 자료라고 했다가 대수롭지 않게 지금 또 청와대에서는 그냥 개인이 참모총장 만나기 전에 이렇게 정리한 그 정도 자료다 또 이야기를 해서, 이게 파면 팔수록 이게 다른 것들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좀 굉장히 쉬쉬하고 그냥 자꾸 덮고 넘어가려는 것 같은데, 저거 얼마 전인가 페이스북에서 보고 우리 다음 카페 포럼에도 글이 올라와 있던데, 김종대 정의당 그 사람이 군 인사 기밀, 인사 기록에 관한 거의 최고 수준의 기밀사항이라고 말을 하고, 그걸 그 사람이 국방위원회 소속이잖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뭔가 조사를 했으니까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으니까 그런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분실한 게 그냥 뭐 차 마시다가 그냥 얼떨결에 분실한 게 아니고 뭐 술집에서 분실을 했다라고. 그거는 이제 다시 또 정정을 했더라고요. 김종대 의원이 자기가 이제 잘못 전달을 받았고 정정된 게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배웅하고 나서 돌아오다가 생각해보니까 가방이 없어졌더라. 그 잃어버렸다. 지금 이제 그렇게 자기가 전달을 들었다고 관계자한테. 그러면은 그 술집에서 한다는 것은 내가 그때 페이스북에 봤을 때는 자기가 그 실제 조사를 했다라는 그때도 이제 관계자한테 전해들은 이야기고 정정한 것도 다시 이제 자기가 전해 들었더니,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은 직접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직.
그 처음에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 담배를 피우는 동안 차 안에 있던 가방이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청와대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종대 의원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술집에서 잃어버렸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얘기가 나온 건 이 청와대 전 행정관이 변호사가 된 1년차 변호사인데 법조인들 선배를 만나는 술자리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 법조인 선배들을 하고 인사하고 버스 정류장에 타서 보니까 가방이 사라진 걸 그때 발견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술집에서 없어졌구나.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전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이랑 같이 커피숍에서 만난 것도 문제고 그 문서를 잃어버린 것도 문제고 일단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면 예. 이 5급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만난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사실 청와대 대변인은 이게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네, 그렇게 왜냐하면 비서들이 결국 대통령의 뭐 철학이나 그런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청와대 5급 행정관이 대통령 너 나와 맞짱 떠 그것도 되겠네. 그러니까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똑같이 대통령의 이제 수행 지침을 받아서 행동하는 비서니까 행정관이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웃긴 댓글에 뭐가 나왔냐면 그럼 앞으로는 남북 정상회담 할 때 5급 행정관이 나가도 되는 거냐 비서가 똑같으면 나가도 되는 거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네.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사수석이나 4급 행정관이 서기관이 가면 더 좋긴 한데 네. 뭐 일정이 안 되면 행정관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말이 많은 게 원래 육군 참모총장을 만나려면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다는 네. 거예요. 육군 참모총장의 비서실장이 있고 의전 담당이 있고 해서 사전에 연락을 하고 그 신청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인사 담당관이라고 하면 그 인사 담당관을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이제 의논을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절차가 하나도 없이 그냥 나가 좀 만납시다. 참모총장 나가 좀 만납시다. 여기 저희 커피숍으로 오세요. 아 행정관님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제가 그쪽으로 직접 갈게요. 아주 가장 황당했던 거는 커피숍이라는 거죠. 황당한 거. 그러니까 그렇게 만난다면 하다못해 무슨 공식적인 어떤 청와대 비서실이라든지 네. 뭐라든지 사실 비서실은 국방부라고 해도 네. 행정관이면 커피 따라줄 군번이지. 그렇죠. 커피 심부름할 군번이지. 청와대에서도 그 변명을 한 게 좀 우습게 된 게 이게 지금 위에서 누가 명령을 내려서 행정관이 명령을 수행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걸 했다라고 처음에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말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변명을 하는 바람에 말이 또 꼬이는 게 그 자리를 주선한 사람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의 그 신모시기 대령이 있었대요. 이제 그 사람이 주선을 해가지고 그 자리가 이제 마련이 됐는데 이 사람이 그 해에 대령이었는데 청와대 행정관하고 육군 참모총장이 만난 다음 해에 그때 장성으로 진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핵심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막 꼬이고 막 언제라고요? 2017년 9월입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 출범한 지 한 넉 달이죠, 넉 달. 4개월 정도 네. 되네. 그러면 뭐 수선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네. 다들 네. 이제 소주를 한 잔 얻어먹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막 헤매고 뭐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뭐 내가 소득주도 성장하네 뭐냐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막 하고 막 그럴 때네. 네. 첫째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번에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민주당이 야당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집권도 2번이나 해놓고 네.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2번씩이나 국정을 운영한 그 경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개판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비서실장 탓 아닐까요? 개판이야. 작년에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그 정권 출범할 때부터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임명 못하고 또 이렇게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르지도 못하고 뭐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도 여러 번 하고. 예.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육군 참모총장이면 장관급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장관급입니다. 네, 장관급이에요. 네. 우리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누구 했잖아요. 그 사무관. 그쵸. 신재민. 네. 걔는 장관을 한 번도 못 만나봤다고 그랬잖아요. 어쩌다가 정말 딱 한 번 봤다고 그랬네. 그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죠.
첫째는 행정관이 행정 경험이나 실무 경험이 전혀 없이 그냥 선거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시작하고 댓글 지지고 달고 뭐다고 하는 애가 들어가서 청와대 이제 비서실로 들어가서 누구죠? 저기 그 홍보 담당했던 애. 탁현민이요. 네, 뭐 그런 애들처럼 그냥 그 쑥 들어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몇 명 어울려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것처럼 딱 가니까 청와대 들어가니까 세상 배는 게 없는 거야. 목이 막 힘들어가고. 이 자리가 어마어마한 자리더라고요. 인사수석실에 군, 검, 경 인사를 담당하는 자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초짜를 이런 자리에다 넣었다라는 게 넣었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지만 대단무쌍하다는. 첫째는 행정 경험이 없는 젊은 그 사람이 가서 전혀 지금 그 정부 구조나 시스템이나 체계나 어떤 관계나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목에 막 힘들어가지고 내가 부르면 다 올 거야. 그래서 참모총장 당신 이리 좀 와봐. 첫 번째는 그게 좀 황당하고 두 번째는 그런 초짜 행정관이 부른다고 그래서 간 놈도 좀 웃긴 거고. 얘기가 달라진 거는 이제 참모총장이 불렀다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서로 계속 변명하면 할수록 부르면 국방부로 부르지, 참모총장실로 부르지, 아니면 밑에 회의실로 부르지. 지금 무슨 청와대 근처 커피숍까지 쫓아와서 만나. 그 국방부 앞에 있는 카페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국방부 앞이면 공식적으로 국방부 앞이면 더더욱 너 국방부 회의실로 오든지.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말이 많더라고. 한 10분이면 그냥 자기 집무실인데 굳이 이 앞에 카페로 나와서 만나냐. 총장께서 커피숍까지 나와서 국방부에 나와서 그런 뭔가 못할 말을 비밀스러운 말을 하려고 했는 거구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또 대변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행정관이 이렇게 신분증도 내야 되고 이렇게 귀찮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자기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기도 누가 찾아오면 나가기도 한다. 앞에 카페에서도 만난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행정관의 그 번거로움이나 귀찮음을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고 대단하네. 그러면 보안이고 뭐고 뭐 개질할다. 그러니까요. 완전 미친 갱이들이야.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하고 똑같아 이게 하는 짓이. 첫째는 그거고. 그렇죠. 첫 번째. 첫째는 이제 그 행정관이 불렀 대담무쌍하다 했다라는 거고. 둘째는 불렀다고 간. 그 때문에 이제 뭐 똥별이네 뭐 이런 이야기 또 나오죠. 아니 근데 이건 그 분명히 비리나 어떤 뭔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밖으로 밖에서 만난 거예요. 뭔가 비공식적인 정상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려고 서로가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공식적인 이야기이거나 뭐 그런 거라면 감히 행정관이 한다라고 하면 또 성질내죠. 야, 네가 뭔데 버르장머리 없이 이렇게. 그건 그런 이야기 연락이 온다라는 건 중간에 비서실이나 절차가 있잖아요. 참모총장이 못하거든요. 당장에 보좌관이 이거 자르죠. 이 새끼 건방 놈이 감히 네가 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네가 이거 만날 정당한 사유나 절차를 밟아서 국방부로 와서 만나라든지 아니면은 총장이 이렇게 청와대로 가서 그에 상응하는 뭐 공식적인 이야기 필요하면 인사수석을 육참총장이 직접 만나겠다. 청와대 가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건 분명히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이야기를 서로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밖에서 그것도 서로 전혀 이게 지금 매칭이 안 되는 직급이 만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을 육참총장이라고 임명한 대통령도 웃기는 거야. 근데 그 언론 이렇게 나온 기사 보니까 이 장관이 이제 아스팔트 군인이라고 해서 야전에 이제 나가보지 않은 그런 내부 국방부나 이런 서울에만 근무했던 군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자기네 편 쪽에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장 좀 만만하고 끝발이 없는 사람을 꽂아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청와대에서 엄청 꼬리를 낮추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군인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승진이 절대적이에요. 특히 군에서는 승진 못하면은 바로 옷을 벗잖아요. 그렇죠. 기수 지나가 버리면. 왜 공무원은 승진을 못하면 옷을 안 벗죠? 군인도 공무원인데 정년할 때까지 버텨. 그렇죠. 그래도 얼굴 꼬박꼬박 나가. 근데 군인은 승진 못하면 바로 옷 벗잖아요. 군인도 개개하지 그러면 같은 공무원인데 우리 헌법에서 보장된 신분 보장한 건데 왜 우리는
옷을 벗어야 돼 라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소령, 대령 끝까지 버틸 거야. 못 벗을 내 정년 퇴직할 때까지 대령으로 있을 거야.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뭔가 인사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군대 그 인사 비리가 얼마나 진짜, 예, 다들 군대 갔다 왔으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노는지 잘 다 알잖아요. 알잖아요. 예. 그 모든 어떻게 보면은 비리가 다 군대에서 나왔을 정도로, 뭐 기수 문화라든지, 서로 이제 상납하는 거, 예. 밑에 쪼자고 쭉 갈궈가지고 뜯어가지고 가서 위에다 갖다 상납하고 하는 거. 예. 김장할 때도 장난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모들의 그 계급에 따라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누구, 그 부인이, 장성 부인이 그 사병을 이렇게 사적으로 써가지고, 공감병인가, 서단장인가 뭔가. 근데 그 사람, 그랬으니까. 그 무죄 됐더라고요. 무죄 판결 나왔어요. 네, 무죄 판결 나왔어요. 그게 보면. 그 갑질했던, 그 뉴스 됐던 그 사람이 재판까지 갔는데, 그건 그 무죄 됐더라고요. 무죄 판결 받았더라고요. 왜 무죄가 된 거예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증거 보충이겠죠, 뭐. 그 장성의 그 아들 자녀들 과외하다 온 그 나 장성이 옛날 군대 다녔을 때는 그 승진을 하려면 군인들이 특히 이제 대위에서 이제 소령으로 승진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영관급에서 장성으로 승진하는 거, 그게 이제 큰 고비거든요. 그쵸. 그때 이제 그게 뭐가 있었냐면은 그 학위가 대학원 석사 졸업증이 있으면은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이쪽이 그러니까, 스펙이네요. 네, 스펙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이 이제 뭐냐면은 양수 겸장을 두는 거예요. 행정대학원, 경찰대학, 행정대학원, 경찰대학. 그래서 만약에 승진을 못해서 옷을 벗으면은 경찰직으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양수 겸장으로. 그다음에 무슨 경찰대학원 가서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뭐 한양대학이나 뭐나 이렇게 막 그 경찰대학원이 있어요. 뭐 거의 지방대학 같은 것들 다 그래요. 다 있어요. 그러면은 이 대위들이나 이게 연관급들이 그 신병 훈련소에 와요. 학력 높은 놈을 뽑아. 뽑아가지고 뭐 하냐면 논문 대필을. 논문 대필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내가 그래서 그 뽑혀갔잖아, 헌병대로. 신병 훈련소에 갔는데 헌병대가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처음에 한 그 뺨을 한 12대를 얻어맞았어요. 느닷없이 막 두드려. 아무 이유도 없이요? 이유 없이 그랬어. 딱 두드려 패놓고 너 예비고사 점수 몇 점이야? 딱 하는 거예요. 이제 들은 바가 있으니까. 왜냐면 이제 그때 이제 그 1,400명이 입소를 했었는데 그 지방 향토사단에 이제 이 훈련소에 이제 입소를 했었는데 대학원 졸업자가 딱 2명 있었어요. 그때 더더군다나 이제 스카이니까 완전히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서로 와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힘센 순서들, 제일로 힘센 데가 이제 사단장이나 장성, 참모장이나 뭐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보안대, 그 다음에 이제 헌병대, 이런 순서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얻어맞고 헌병대로 끌려간 거예요. 얻어맞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제 내가 너 그 면제를 해줄 테니까 너는 여기 앉아서 논문만 써. 야간근무, 정기근무 다 빼서. 그 다음에 헌병대 저기 그 이제 선임하사 쪽 이게 불러가지고 너 얘 일 시키면 너는 나한테 죽어.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고 실제로 이제 그 뭐 실전 경험은 베트남 전쟁 말고는 없죠. 그렇죠. 없죠. 육사가 워낙 이제 그 사조직화돼 버려가지고 뭐 하나회라든지 뭐라든지 정치군인화 돼가지고 이게 이런 정치군인들도 되게 이제 그 권력기관이나 권력자들의 주변에 얼쩡거려야 승진할 기회가 있지 외곽으로 빙빙 돌면은 승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군인이 그래서 이제 생겨난 거죠. 실제로 뭐 실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고 하다 보니 할 일은 별로 없고 하는 일이란 게 뭐예요 군대에서? 훈련이 좀 1년 360 애들 갈구는 거 말고 뭐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 와서 이제 이제 자기 싸움만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힘겨루기 하고 안에서 자기 싸움하고 행세하고 옛날에는 또 그 아직도 이렇게 독재 시대였기 때문에 독재 정권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심하게 말하면 이제 이제 술집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런 뭐 짓이나 하고 그럼 다 근데 군인들이 또 사실은 돈이 없잖아요. 급여가 작으니까 군수물품 빼돌리고 막 그거 가지고 식당 차리고 아우 그거 막 많죠. 그러니까는 툭하면 돈 빌려달라. 학력이 좀 되니까 돈이 많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병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래?
좀 심하다. 그러니까 말이 빌려달라는 거지. 네. 강탈하는 거죠, 그냥. 거의 삥 뜨는 거지, 이건.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내 그놈 걸리면은 지금 내 눈앞에 걸리면 죽지 이제. 연배는 그렇게 나이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시겠네요. 그때 대학원 들어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제일로 나이가 많았죠, 제가. 26살인가 이제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전두환 그 아들 병역 면제 받을 때, 석사장교. 네. 시험까지 합격해가지고 신원조에서 이순자가 잘랐잖아요. 이순자가 친히 몸소 잘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 그랬으면 6개월 석사장교로 갔다 왔을 건데. 네. 하루짜리 또 있지 않나요? 그 누구죠? 전두환 사귀었던 국회의원이 김성현이었나? 뭐였지? 윤상현. 네. 딱 하루짜리 소위로. 제도적으로는 그런 게 없을 건데 하루짜리가 제도적으로. 그 사람 막 말이 인간과 동시에 그 제대를 했더라고요. 다른 구실을 붙여서 이제 이렇게 의가사 한 건가? 네, 의가사 그런 거겠죠. 근데 어쨌든 군인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때만 해도 육사 하면은 이제 박정희 시대였기 때문에 그 육사의 힘을 팍 실어줬거든요. 그렇죠. 거의 심하게 말하면 서울대, 연대고대 갈 바에는 차라리 육사 간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네. 그럴 정도로 이렇게 괜찮은 애들이 갔어요. 네. 갔는데 제 또래가 지금 이제 별달고 이제 제대할 그런 군번이죠. 거의 뭐라 할까 그냥 똑똑한 애들이 가가지고 정치군인화 돼버려서 온갖 군대의 꼼수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에만 탁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로 쫌팽이가 돼버렸어요. 실제 군인들 관련한 문제 터진 거 봐봐요. 웃기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웃기지도 않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얼핏 뭐 사례가 잘 그런 거 많잖아요. 지금 이렇게 방산비리가 제일 심한 것 같고. 그런 거죠. 주로 이제 뿌로카 역할을. 방산비리는 뭐 따로 있나요? 그냥 그 군에 있으면서 이제 삥 뜯는 거죠. 뒤에서 뒷돈 챙기는 거죠. 짜고 치고. 뭐 예를 들어서 침대를 뭐 5만 원짜리를 700만 원에 산다가 뭐 사서 한다. USB가 막 100만 원짜리 그런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이제 군사 기밀이라고 붙여버리면 되니까. 네. 웃기지도 않아요.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방부가 제일로 질이 낮아요. 민주화되고 난 후에는 육사 가는 수준이 좀 많이 낮아졌을 거예요. 네, 등급이. 그러니까 이제 더욱 이제 질이 이제 좀 낮아졌다고 봐야 되죠. 실제로 이렇게 이제 지금은 군이 현대화 됐잖아요. 무기들이 전자화되고 첨단화되고 무기도 비싸고. 예전에는 이제 그 사격 훈련 가면 탄피를 다 회수를 하잖아요. 왜 회수했는지 아세요? 삥땅 칠까봐 그런 거 아닌가요? 삥땅이 아니라 탄 빼돌려가지고 저격할까 봐서.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이 내일 군대 온 다음에 전부 탄창 노리스 다 회수하잖아요. 미리서 보안되고 와서 그냥 싹 하고 솔터가고. 그 탄피 하나 못 주면은 진짜 집에 못 가. 집에 못 가. 밤새 탄피 줘야 돼. 꺾으면서도 손전등 들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 미국 봐보세요. 그 아프간이나 이런 데. 그냥 뚜루루루루루. 그럼 그거 애들 주스러 다니고 그거로 생기고 그러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챙기는 거 챙길 거면 챙기고. 그 미군들은 탄창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버리고 행군하다가 버린다고 막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국방부가 제일로 지금 문제예요. 이런 우습지도 않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실전 경험이 있으니까, 실전 경험이니까 차라리 나아요. 뭔가 이렇게 강단이 있고 대포가 좀 있어요. 대부분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전역을 했기 때문에, 퇴役을 했기 때문에. 일본 같으면 국방부 장관이 누굽니까? 방위청 장관이. 민간인이에요. 심지어는 여자가 되십니다. 뭐 처칠도 군인 출신인가요? 1차 대전 참전했었어요. 그러니까 참전하고 그냥 민간인으로서 이제 2차 대전 전쟁을 주도했잖아요. 그렇죠. 꼭 똥배를 달아야만 국방 안보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밥그릇화돼 있는 거죠. 밥그릇화돼 있는 거죠. 오히려 그 현대전에서 현대 무기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더 잘 알죠. 민간 전문가들이 현대 무기나 이런 것들은.
미국도 용병 이런 게 엄청나잖아요. 정규군보다도. 미국은 국방비 예산이 이제 그 한 한국 돈으로 치면은 얼마나 5천억 달러가 6천억 달러가 돼요. 네. 그러니까 한국 원화로 치면은 700조, 800조 정도 되나요? 걔네들은 실제 첨단 장비나 무기들을 다 실제 실전 훈련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하냐면 일반 사병들이 하죠. 네. 일반 사병들이. 그 유튜브 동영상 그런 거 안 보나요? 미 쪽이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데서 훈련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장비들이나 실제 사격 훈련하는 거나 첨단 무기 훈련하는 거나 그런 거 보면 전부 일반 사병들이. 네. 일반 사병들이 핵잠수함 같은 경우도 다 실제 훈련해서 하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장성이 합니까 다? 사병이 하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안 하죠. 아마 부사관들이 준이나 안 해요. 누가 해도 안 해요. 왜? 돈 들어가니까. 너무 비싸니까. 모셔만 놓고 발사해 F1 신용만 하고 끝나죠. 많이 해봐야 이제 네. 대포. 그렇죠. 포 많이 쓰죠. 네, 포사격 정도고 미사일 같은 경우는 비싸니까 네. 그냥 사실 포도 이렇게 군대 가면 치장포라고 해가지고 보여지기 위해서 기름하고 페인트 딱 해놓은 포가 쫙 있고 쓰는 포는 이제 쓰는 포만 또 따로 있고. 실제로 지금 이런 현대전의 무기에서 고성능 무기나 첨단 무기 같은 건 그 재원이나 성능이나 어떤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장성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실제 한번 시험 봐보면 다 낙제 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북한은 전익남은 진다는 얘기가 그래서 참 걱정이네요 진짜. 시간이 돼버렸네요. 입으로 넘어가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87회 1부에서는 청와대 행정관과 육군참모총장과의 만남, 그 뭐 배경이라든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 2부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87회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